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 본투표는 나흘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자의 수가 본투표자를 넘어서는 첫 선거가 될지도 주목됐는데요.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전투표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1시 기준으로 27.17%, 지난 대선 때보다도 조금 이제 높은 수준인데, 지난번에 이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높으면 이제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이를 쭉 보니까 11시부터 조금 간격이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는 물론이고 뭐 본투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까지 있었는데 11시부터 좀 꺾이면서 약간 지난번보다 살짝 높은 그런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장님? 글쎄,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참 편리한 제도니까 사전투표라는 게, 아무 데서나 그냥 전국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자기가 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아마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는데 저게 사실 우리가 상당히 앞선 제도거든요. 예. 제가 옛날 행자위원장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뭐 미국의 몇 주하고 뭐 뉴질랜드하고 한다고 이 전자투표나. 근데 저것도 우리나라 그렇게 디지털 이게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사전. 아마 다른 나라에서 꽤 부러워할 겁니다. 저렇게 사전투표를 자기 아무 데나 가서 주민등록증만 내고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 앞으로도 이제 물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너무 며칠 전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아니, 앞으로 나흘 사이에 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지만은 하여튼 저 편리한 저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저 제도는 점점 더 안착이 돼 갈 거라고 봅니다. 예. 편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 그렇죠. 네. 일단 11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2%포인트 지난번 대선 때보다 좀 높게 나타났는데 그게 좀 좁혀들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까요? 2022년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비교해가지고 한 2%. 그때 76인가 그랬는데. 최종 36.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추세면은 아마 오늘까지도 해가지고 39% 정도 나오면은 이제 본투표까지 하면은 80%대까지 그렇죠. 전체 투표율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 투표의 열기라는 것은 이번에 제가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종합해 보면은 양 진영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번 투표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전 투표율에 또 상당히 크게 반영되고 있고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또 6월 3일 이 하루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여기서 반드시 투표하고 6월 3일은 나의 시간으로 이러니까 투표율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 투표율 결과는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지난번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근소한 차이로도 이겼지만 뭐 그 외에 이전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좀 죽을 썼던 건 사실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후 6시까지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본투표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사전 투표율은 직전에 있었던 최고 투표율이 36이었고 또 대선 투표율은 77이었습니다. 그 투표율을 이제 넘어설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제 선거제입니다.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치면은 뭐 오늘 오후하고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토, 일, 월. 사흘 반 정도 남았고, 레이스로 치면 100m 달리기로 치면 80m 좀 달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그동안에 이제 선거 운동,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선거 운동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남은 사흘 반 동안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저기 먼저. 우리 윤태 총장님은 너무나 이 결과를 잘 예측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애가 타죠. 지금 이제 4일이지만 이제 3일, 오늘 벌써 지나는 거예요, 이게. 3일 남은 건데, 지금 이제 막판 때 이제 추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간밤에도 이제 인석 후보하고의 글쎄요. 최종적인 단일화 노력은 예. 계속 됐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까지 뭐 이틀 동안 이제 사전투표가 이렇게 다 거의 뭐 마무리돼 가는 그런 오후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단일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김문수 후보 측에게도 저는 진작에 한 일주일 전부터 뭐 이 단일화 이런 전략, 막판 대선 전략은 이건 갈아 엎어버리고 예.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완전한 절연을 하고 특히 이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의 선긋기.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 호가호위 세력들이 일부 책임을 지고 예. 최소한 다음 총선에 불출마라도 하면서 그런 당이 자정하는 그런 노력을 예. 처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런 인물론 그리고 청렴하고 청빈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난 1년부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3년간 그 당정 관계가 사당화 우려도 있었고 또 수직적이었고 또 공천에도 개입했고 이런 걸 이제 당헌 당국 개정해가지고 개선하겠다.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자신이 또 사전투표에 또 투표함으로써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선을 긋고자 했고 그렇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오늘도 보십니까? 계속 그 입장은 조금씩 더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은 이제 영당권 결집이 이루어졌으니까 막판 수도권 중도 무당청에서 소구력을 좀 일정 부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정선거론자들과 선긋기, 또 자신의 또 강점인 청렴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막판에 필요하다 조언을 주셨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뭐 어떻게 하나마는 지금 사실 관심사가 누가 1등을 할 거냐는 관심사가 아니고 예. 1, 2등 표차가 얼마나 할 거냐 내기들을 어제도 술 먹으면서 예. 그 내기를 5%가 넘을 거냐, 예. 5% 안쪽으로 갈 거냐, 관심은 지금 누가 1등 할 얼마나 거냐, 걸려서 1등을 할 것이냐. 그 1, 2등 표차에 오히려 이제 관심이 이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김문수 후보는 원래 경선 때는 거의 뭐 자기가 후보 또 되면은 그냥 바로 그 밖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온 사람한테 주려고 했던 거 뻗혀가지고 지금 후보가 된 사람이 그거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가서 간다고 해서 단일화 한다고 해서 뭐 사실 될 것도 없다는 게 검증이 되잖아요. 그 표가 그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이미 19% 가까이가 이 투표를 한마당에 뭘 또 거기까지도 어젯밤까지도 그랬다는 거 보고 참 집요하다 그런 집요한 스토킹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단일화 관련해 조금 이따 한 번 더 여쭙기로 하고요. 유인태 사무총장님은 이제 1, 2위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에 오히려 관심이 있다.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선거 막판에 또 이제 그 표심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싶은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중 그 발언. 본인 또 당원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에 이준석 후보가 토론 중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오늘도 글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이제 어떻게 보셨고 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3차 마지막 이제 TV 토론에서 이제 인석혁 신당 후보의 그런 공중파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그 시간대는 이런 지상파, 공중파 다 그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적절치 못한 그런 물론 상대를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지만은
참 그 부적절했죠. 거기에 따른 이제 상당히 정치적 지금 부담도 안고 있는 게 이준석 후보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과를 하지만은 다만 본인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네. 그러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에 그렇게 이제 인터넷 공간이지만 여성을 성희롱, 조롱 그런 뭐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많은 그런 논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지난 2021년 이게 연말에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의 경선 과정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 불법 이 도박 사이트에서 자기 아들이 도박을 한 것 같다. 네. 이런 정도 죄송하다. 이랬는데 그 금액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2억 3천만 원이 돼요. 2억 3,2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그때 그럼 대학생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게 그런 엄청난 돈을 불법 도박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뒤로 이제 기자들도 추적하고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작년 이제 수원지법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약식 명령으로 예. 이제 벌금 500만을 맞았잖아요. 네. 네. 그 약식 명령이 이제 그게 판결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방을 하고 이런 네. 성적 표명에 대한 그런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벌금 500만 원. 이재명 후보 자신도 참 오래전부터 그냥 그 입에 담지 못할 그 형님네 가정에 큰 상처를 준 그 욕설 문제 그리고 아들도 이런 문제로 또 이렇게 또 논란이 되니까 과연 저 가정 하나도 화합시키지 못하는 저런 상태에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 통합을 끌고 갈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런 우려에 이제 이준석 객신당 후보가 검증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지금 객신당 이준석 후보가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무총장님 이 발언 논란 어떻게 그건 보셨어요? 예. 새로운 검증이 아니고 이미 본인이 사과를 후보가 했었고 지난번에 그 지금 그 다 드러난 걸 가지고 네. 좀 이준석답지 못하다. 뭐 미래로 저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를 하자고 하면서 지난번에 나왔던 걸 가지고 저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자식의 문제를 전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저 김성태 대표는 고스톱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잡기를 좋아해서 그 총액이라는 건 횟수예요. 이게 707회에 걸쳐서 저렇게 했다는 거는 그 2억 3천이라는 게 100원짜리 고스톱 10,000번 치면 그게 돈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그러니까 그 707회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라 조그만 그걸 오래 한 거를 전부 이렇게 된 거라는 걸 그래서 뭐 2억 어쩌고 하는 돈을 아마 만져보지도 못했을 돈일 거고 그 친구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요번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에게. 예.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말씀 아까 조금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뭐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근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저녁에도 개혁신당 쪽에서 뭐 제의가 와서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그 결국 이제 무산이 됐고 오늘 이준석 후보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아니라고 이제 부인한 그런 상황인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이미 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쓸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도 국면마다 그냥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냥 아주 예봉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이제 뭐 여성 혐오감 그런 이제 발언에 이어가지고 저게 수세에 몰리니까 고도의 이제 야합을 위한 그런 이제 한마디로 공세였고, 저걸 통해 가지고 결론은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출마를 접고 결론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석 후보는 앞으로 영원히 정치가 실종될 것이고 청년 미래 세대의 정치 꿈도 꾸지 마라.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그런 저희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인수개혁신당 저 후보가 이제 크게 싹시 크게 올라가는 걸 이걸 좀 웬만큼 좀 밟는 그런 상황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지금 인수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 지금 뭐 이 시점 저는 쉽게 판단하지 못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좋죠. 예. 뭐 단일화는 사실상 좀 아니 벌써 투표를 한 게 국민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투표를 한 다음에 한들 뭐예요? 끝나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했어도 뭐 전혀 별로 그렇게 실리는 없을 거라고 소득이 없을 거라고 한데 거기다 더군다나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뭐 진작 그건 미련을 털어버려야죠. 그 단일화에 대한 미련. 한들 뭐 하겠어요. 완주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제 첫날, 사전투표 첫날인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투표소에서 이렇게 이제 관외 선거고 자기 동네가 아닌 지역에서 이제 그 투표를 하기 줄 선 데서 투표 용지를 들고 밖에 서 있어요. 아마 안에 공간이 이제 좁아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 또 유권자는 그 투표 용지를 들고 또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전국에 3,500개 투표소고 4,400만 명의 유권자가 이제 투표를 하는 거라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이제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오후 그리고 다음번 본투표도 그렇고 투표 관리, 개표 관리 좀 더 엄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좀 조언 좀 해주시죠. 그렇게 지금 뭐 사전 투표 용지에 이재명 후보 투표가 뭐 도장이 찍힌 용지도 나오고 심지어 지난번 선거에서 그런 투표 용지가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닌 말로 점심, 뭐, 맛집에 식당에 줄 서듯이 거기다가 뭐, 대기표 그냥 나눠주듯이 투표용지를 줘가지고, 그걸 또 투표용지를 듣고 밥 먹고 와서 또 투표하는 사람. 이게 엉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저는 중앙선관위가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부정선거 이 음모론 때문에. 글쎄요.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상 투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미 민주주의의 꽃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의 목소리가 당연한 것처럼 지금 완전 유튜버들 또 난리예요. 지금 이 선거 적각 중단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런 구실을 왜 중앙선관위에서 저렇게 부실하게 계속 만들어내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반드시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선거 관계자들 전부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돼요. 그럼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투표용지를 이렇게 줄이 너무 길으니까 대기표 나눠주듯이 나눠줬다. 그런 거 사전 교육도 없이 그 교육의 책임은 선관위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참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오늘은 또 어디 강남 투표소에서 글쎄 누가 뭐 배우자 투표를 또 대리 투표하다가 또 적발되기도 그런 것도 유권자들도 좀 또 각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아마 지자체 공무원이 미숙하게 그렇게 그건 한 모양인데 투표지를 들고. 근데 거기에 저도 어제 했습니다만 주민센터 가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물론 각 당의 참관인들 포함해서 그 종사원들 투표 종사원들 말고도 또 뭐 공정선거 감시단인가 별도로 이렇게 그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 투표자가 앞에. 그 누구도 그걸 발견 못하고 제지를 못 시켰는가 좀 그건 철저하게 사후에라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런 일이. 어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용의수지 같은 경우는 용의수지에 그 이제 성복동 주민센터 1동에서 그 이제 투표가 됐는 사전 투표가 됐는데 여기 이제 선거 참고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그 해송용 봉투에다가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그런 투표 용지가 그게 이제 반으로 접힌 채 나왔어요. 이게 그건 뭐 자작극 의혹도 제기가 됐죠. 물론 이 자작극 의혹이 될 수도 그런 경찰에서 이건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자작극이면 이 자작극으로서
완전 법적 처벌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만일 하고 나서 결국은 12.3 비상기업도 못 되면 생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망상이 이게 부정선거가 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이겨놓고도 말이야 0.73이 아니라 더 훨씬 크게 이겼을 건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많은 투표 지금 종사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힘 빠지는 일인데 굉장히 다들 열심히 엄정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엄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그리고 6월 3일 소중한 한 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